그래서 원래는 수학 하에 들어있던 경우의 수 이야기인데 그 중에 이게 몇 년 전에는 교과과정 바뀌기 전에는 고3 때 확률과 통계에서 한꺼번에 다 배웠거든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쓰던 확률 그 수능 특강 교재예요. 그래서 옛날 거이긴 한데 요 내용만 딱 따가지고 따로 드린 거니까 1학년 때 했던 거 그것만 요거 짧게 보도록 하고요. 수학 하에 배웠던 거 맨 처음에 나오는 게 뭐였냐면 경우의 수라고 하는 거였는데 경우의 수를 세는 방법으로 언제 더하는지 언제 곱하는지에 대해서 책에서 설명을 하거든요. 근데 언제 더하고 언제 곱해야 하는지 정도는 아마 알고 있을 거야. 이건 지난번에 뭐 특강 수업 들은 사람들 있겠지만 특강 할 때도 이야기했지만 언제 더하고 언제 곱해야 하는지를 모르지 않아요. 직관적으로 대충 알거든. 그래서 그때 예를 들었던 게 밥 먹는 거였냐 우리 딸 옷 입히는 거였냐? 옷 입히는 거? 그래요. 하임 옷을 입힐 건데 우리 딸 옷을 입힐 건데 상의로 빨간 옷, 빨간 티, 파란 옷, 노란 옷 이렇게 세 가지 옷이 준비되어 있고 바지는 검은색, 뭐 흰색, 빨간색, 초록색 이렇게 네 가지가 있다고 치자고요. 옷을 입힐 거야. 경험 몇 가지예요? 12가지야. 3개 중에 하나 입힐 거고 4개 중에 하나 입힐 거고 이런 걸 곱의 법칙이라고 이야기하죠. 왜 곱하냐면 옷 3개 중에 하나 입힐 거고 그 각각의 경우마다 바지 4개 중에 하나 입힐 거거든요. 조합을 만들어 보면 상의와 하의의 조합을 만들면 상의는 3가지, 하의는 4가지. 그 3과 4는 더해야 하는지 곱해야 하는지 제가 설명하지 않아도 당연히 곱할 생각을 하셔야 된다고요. 그죠? 설마 이거 상의만 입거나 하의만 입거나 이럴 수는 없잖아. 그래서 둘을 곱하게 될 거다라는 거야. 3 곱하기 4를 해서 7이 된다. 그런 소리였다고. 그죠? 근데 이런 것뿐만 아니라 예를 들어서 원피스도 있어. 우리 딸 요즘 원피스에 꽂혀 있거든요. 원피스가 오늘은 체크무늬 원피스를 입었는데 꼬무늬 원피스도 있거든요. 완전 촌발 날리는 거. 이런 것도 있거든. 그럼 옷을 입히는 전체 경우를 생각해보면 그건 몇 가지가 되냐면 상의 하의를 따로 입힐 수 있는 투피스가 12종류 있고 원피스가 2종류가 있어. 그럼 12개와 2개는 더해서 총 14가지 경우가 되는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죠? 이 경우를 따져보면 얘는 3 곱하기 4를 해서 12가지가 될 거고 원피스를 입히는 경우가 2가지인데 여기 있는 12와 여기 있는 2는 곱하지 않아요. 더한다고. 더해서 14가지라고 할 거라고. 그럼 이 12와 이 2는 왜 더해야 되는 거야? 곱하지 않고 더해야 하는 이유는 뭐야? 이 얘기를 책에서 해주고 있다는 거야. 근데 이거를 내가 12랑 2라고 찾아놓고 나서 24인지 14인지 설명 안 해도 다 14라고 할 거잖아요. 설마 24라고 생각하진 않죠? 레이어드는 안 하는 거야. 이거 중에 하나 입거나 이거 중에 하나 입으니까 12개 아니고 둘 중에 하나 이렇게 되는 거잖아. 그죠? 그리고 언제 더하고 언제 곱하는지를 책에서 뭐라고 표현했냐면 동시에 일어나는 거면 곱하는 거고 동시에 일어나지 않으면 더하는 거다. 이렇게 설명했거든요. 그냥 워딩으로만 보자면. 근데 그 말이 오히려 여러분을 헷갈리게 하는데 동시에 일어나냐 동시에 일어나지 않느냐 그 말의 의미는 뭐냐면 옷 입히는 거 이거 먼저 생각해 보자고요. 이건 동시에 일어나는 일인 거야. 상의를 입히는 거와 하의를 입히는 건 물론 정말로 위아래를 동시에 입었다는 뜻이 아니라 순차적으로 일어난다는 이야기예요. 위에 옷도 입고 밑에 옷도 입고 동시에 2개의 옷을 입고 있는 상태가 되는 거라고. 그래서 얘랑 얘는 곱한다는 뜻인데 12하고 2는 더하는 거잖아요. 얘는 왜 더하는 거냐면 이것을 입으면 이것을 입지 못해요. 이것을 입으면 이것을 입지 못한다고. 그러니까 이건 동시에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일어나는 일이 되는 거거든. 그래서 동시에 일어나는 일이면 곱하는 거고 일어나지 않는 거면 더하는 거다. 이렇게 책에서는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래서 이제 그 책에 있는 설명대로 변명을 좀 해보자면 그래서 얘는 곱하는 거고 이거와 이런 더하는 거다. 이렇게인데 좀 다르게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거든. 경우의 수에서 되게 중요한 그림으로 누가 나오냐면 수형도라는 게 나왔어요. 이 수형도가 뭐였냐면 나뭇가지 모양의 그림이다 그랬다고. 있는 경우를 손으로 다 세서 그리는 거야.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면 처음에 상의를 입히는 경우 그리고 그 각각의 경우마다 하의를 입히는 경우를 따로 생각해 보자는 건데 상의를 입히는 경우는 빨간색도 있고
파란색도 있고 노란색도 있어요. 그럼 상의에 빨간색을 입혔다고 치면 하의로 검은색, 흰색, 빨간색, 초록색 이렇게 4가지 옷을 입힐 수 있어요. 위에 옷으로 파란색을 입혔다고 쳐도 똑같이 4가지 옷을 입힐 수 있고 위에 옷으로 노란색을 입힌 경우에도 똑같이 이렇게 4가지 옷을 입힐 수 있거든. 그래서 이걸 손으로 다 세보면 총 12가지가 되더라라는 거야. 그래서 이거 3 곱하기 4가 10이라는 걸 다시 그림으로 가져와 보면 4하고 4를 더해서 12가 되는 거거든요. 근데 애초에 곱셈이라는 건 똑같은 숫자를 여러 번 더하는 걸 곱셈으로 처리하는 거니까 4를 3번 더하는 거니까 3 곱하기 4야 이렇게 생각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럼 이걸 좀 더 자세하게 보면 이런 건데 위에 옷으로 입힐 수 있는 게 이렇게 3가지야. 근데 내가 위에다 빨간 옷을 입히든 파란 옷을 입히든 노란 옷을 입히든 바지를 입힐 수 있는 경우의 수는 다 똑같잖아요. 4가지씩으로. 그럼 어떻게 할 거냐면 내가 위에 빨간 옷을 입혔다고 치고 경우의 수를 구할 거야. 그 다음 밑에 있는 애들도 어차피 경우의 수가 다 똑같을 거니까 여기서 요 4라는 숫자 똑같이 2번 더 더할 거야. 총 3번 더할 거다 그런 이야기야. 그래서 여기다가 곱하기 3을 할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무슨 소리냐면 이 셋 중에 누가 오든 뒤에 오는 경우의 수는 동일하기 때문에 내가 임의로 하나를 지정을 해버리는 거야. 빨간 옷을 입었다고 치고 경우의 수를 세, 그 다음 곱하기 3을 하겠다. 빨간 옷을 입은 경우에 뒤에 오는 경우의 수가 4야. 그러니까 4 곱하기 3 해서 총 12가지다. 이렇게 찾겠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기준을 하나 내 임의대로 지정해 놓고 나서 셀 수도 있는데 이 경우는 어떤 경우에 쓸 수 있는 거냐면 무엇이 오든 뒤에 오는 경우의 수가 똑같을 때 그럴 때 이런 방법을 쓰는 거고 결국 고배 법칙이라는 건 이런 경우예요. 고배 법칙을 쓸 수 없는 경우도 가끔 있어요. 예를 들어서 위아래 같은 색깔 옷은 안 입힐 거야 라고 내가 작정을 했으면 내가 여기다 빨간 옷을 입힌 경우랑 파란 옷을 입힌 경우에 뒤에 오는 경우의 수가 달라져요. 빨간 옷을 입으면 빨간 옷을 못 입혀요. 그래서 이거 3가지가 되거든요. 그런데 파란 옷을 입히면 검은색, 흰색, 빨간색, 초록색 아무거나 다 와도 돼요. 경우의 수가 달라진다고. 그럼 이때는 뭐 3 곱하기 4 이렇게 고배 법칙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얘는 얘대로 경우의 수 따로 세야 되고 얘는 얘대로 경우의 수를 다 따로따로 세야 돼요. 따로따로 세서 다 더해야 된다고요. 더하는 이유는 위에 있는 요 경우랑 밑에 있는 이 경우는 어차피 동시에 일어나지 않잖아요. 이거 중에 하나를 선택하면 얘를 선택하지 못하잖아. 그러니까 이 경우랑 이 경우를 더해서 세겠다 그런 이야기라고. 그죠? 그러니까 하나를 정해놓고 뒤에 오는 경우의 수가 다 같으면 어차피 같은 숫자들을 여러 번 더할 거니까 고배 법칙으로 해결하는 거고 하나를 정했더니 뒤에 오는 경우의 수가 달라져. 그러면 그냥 따로따로 다 찾아서 마지막에 다 더할 거다 그런 이야기라고요. 그래서 이 경우의 수에서 어려운 점은 어떤 점이냐면 그냥 이렇게 뭐 곱하기 뭐 이렇게 해서 한 줄 만에 끝날 수 있으면 참 고마운데 실제로 어려운 문제는 그렇게 안 나와요. 어려운 문제는 방금처럼 위아래에 같은 색깔의 옷은 입히지 않을 거야. 이런 단서들이 생길 거라고. 그럼 그런 단서들이 생겨났을 때 무엇을 기준으로 해서 경우를 셀 거냐? 이걸 잘 찾으셔야 돼요. 분류하는 기준을 뭐라고 할 거냐? 지금 이거 같은 경우는 뭐 하는 거냐면 그래서 위에 옷으로 어떤 색깔의 옷을 입혔느냐를 기준으로 분류를 한 거지. 그죠? 위에 옷을 뭘 입혔느냐. 반대로 바지를 뭘 입었느냐를 기준으로 분류를 할 수도 있거든요. 근데 이제 생각을 해보면 둘 중에 누구로 분류하는 게 더 편할 거냐면 요거로 분류하는 게 편하겠죠. 왜냐면 얘는 경우가 3가지잖아. 얘는 종류가 4가지고. 이거대로 하자면 3가지 경우를 세서 더하면 되는데 하이대로 하자면 4가지 경우를 세서 더해야 되니까 좀 더 많잖아요. 그죠? 그렇게 셀 수도 그렇게 이걸 기준으로 분류할 건지 이걸 기준으로 분류할 건지를 문제마다 여러분이 좀 판단을 해보시라 그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합의 법칙이다 고배 법칙이다라는 건 사실은 이미 다 알고 있는 걸 거고 그걸 말로 설명하자면 이렇다는 거다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뒤에 보시면 예제 같은 것도 하나 나오는데 점심 세트로 4종류의 음식이랑 3종류의 음료수 중에서 각각 하나씩을 선택할 수 있는데 두 사람이 세트를 주문할 때 음식과
음료수 중에서 어느 하나만 서로 같은 것을 주문했으면 좋겠대요. 음식은 4개, 음료는 3개거든. 혼자 갈 거야. 정할 수 있는 경우의 수는 몇 가지 있냐면 총 12가지 있어요. 음식 4개 중에 하나, 음료수 3개 중에 하나. 그죠? 그런데 원하는 건 뭐냐면 이젠 2사람이 갈 거야. 2사람이 가서 세트를 주문할 건데 음식이랑 음료 중에서 어느 하나만 서로 같은 것을 주문했으면 좋겠대요. 그럼 얘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냥 A는 A 나름대로 뭘 정할 수 있고 B도 B 나름대로 뭘 정할 수 있어. 근데 거기에 단서가 달렸잖아요. 둘 중에 음식 또는 음료 중에 같은 것을 선택했으면 좋겠대. 그럼 얘는 뭐 여러 가지 있을 수 있는데 이게 괜찮을 것 같아요. 얘나 얘 둘 중에 어느 하나가 서로 같은 거니까 분류를 하기를 음식을 같은 걸 고른 경우랑 음료를 같은 걸 고른 경우로 따로따로 한번 생각을 해보자는 거야. 그래서 첫 번째로 아예 얘네 둘이 똑같은 음식을 고른 경우라고 생각해 보면 A라는 사람이 먼저 세트 메뉴를 정하는 경우는 몇 가지 있냐면 4 곱하기 3가지가 있어요. 음식 4개 중에 하나 고르고 음료수 3개 중에 하나 골라서 얘는 12가지 중에 하나를 고를 수 있어. 그럼 B는 어때? 얘랑 같은 음식 골라야 돼요. 한 가지밖에 없고요. 얘랑 다른 음료수 골라야 돼요. 2가지 있어요. 그죠? 그래서 요 2개를 곱하기를 하시면 24가지 경우가 만들어지더라라는 거예요. 곱하기를 해야 하는 거 알겠죠? 더 하는 거 아니야. 둘이 곱하는 거라고요. 얘가 고르고 나서 그 다음 얘가 고르는 거잖아요. 얘가 뭘 골랐다고 해서 얘가 뭘 못 고르는 게 아니잖아요. 12를 선택하면 2를 못 고르는 게 아니라고. 12와 2는 한꺼번에 동시에 골라야 되는 거라고요. 음료를 만약에 같은 걸 고른다고 치면 A라는 사람은 똑같이 12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할 수 있어요. 음식 4개 중에 하나, 음료 3개 중에 하나. 그런데 B는 A랑 다른 음식을 골라야 하니까 A가 고른 음식 빼고 나머지 3개 중에 하나 골라야 되고 음료는 똑같은 거 골라야 돼요. 그죠? 그래서 이것도 둘이 곱하시면 36이다 이렇게 되겠죠. 그럼 음식이 같은 경우와 음료가 같은 경우 2가지로 나누어서 풀었는데 그래서 얘가 24가지고 얘가 36가지면 나중에 이거 둘은 어떻게 해야 돼요? 더해야겠죠. 이런 경우 또는 이런 경우 그래서 총 60가지 경우가 될 거다. 뭐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음식이 같은 경우와 음료수가 같은 경우로 나눠서 생각하는 것도 방법이고요. 아니면 아예 이런 것도 돼. 뭐 니네 마음대로 막 골라봐 해놓고 나서 서로 완전히 다른 거 A랑 B랑 서로 완전 음식도 다르고 음료수도 다른 경우 또 A랑 B랑 음식도 같고 음료수도 같은 경우 이런 경우들을 찾아서 빼는 거지. 어쨌든 경우는 음식이랑 음료수이기 때문에 음식이랑 음료수가 같든가 다르든가 이런 거잖아요. 둘 중에 하나만 같아야 되니까 마음껏 고른 다음에 완전히 다 다른 거 고른 경우 찾아서 빼고 완전히 같은 경우 찾아서 빼면 둘 중에 하나는 같고 하나는 다르고 이렇게 생겼을 거니까. 그죠? 뭐가 더 편할 건지는 그때그때 다르기 때문에 그냥 먼저 꽂히는 대로 해보시면 되고 얘도 지금 이렇게 풀고 있죠. 음식은 같은 거, 음료는 다른 거. 음료는 같은 거, 음식은 다른 거. 이렇게 2가지 찾아서 마지막에 더하기 하시면 되더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죠? 밑에 있는 유제는 한번 해보시고요. 다음에 넘어가서 순열이라는 거 나오는데 이 순열은 이제 경우의 수를 세는 방법 중에 아주 첫 번째로 배우는 강력한 툴이고요. 순서대로 나열하는 거야. 그게 순열이에요. 그죠? 순서대로 나열하는 거. 좀 더 정확히는 서로 다른 n개 중에서 r개를 뽑아 일렬로 나열하는 방법의 수. 중요한 키워드가 몇 가지 있는데 우린 이제 확통을 해야 하니까 서로 다른 이라는 말 꽤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일렬로 나열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가지 꽤 중요한 키워드고요. n개 중에 알개 뽑는 거 이건 뭐 당연한 거니까. 그래서 이 녀석 기호는 누구였냐 하면 서로 다른 n개 중에 알개를 뽑아서 일렬로 나열한다. 그래서 중간에 대문자 p 이렇게 썼어요. 그죠? npr이라고 썼고요. 계산은 어떻게 했었냐면 n개 있고 r개를 나열하는 거니까 자리가 r개 있는 거거든요. 요 자리에 이게 지금 r개인데 요 자리에 줄을 세우는 거니까 첫 번째 올 수 있는 건 몇 개 있냐면 n개 올 수 있어요. 요 자리에 n 가지 중에 하나가 올 수 있다고요. 그럼 두 번째 자리에는 처음에 누가 와서 줄을 서버렸잖아.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편하죠. 10명 있고 5명 줄 세울 거라고 치면 10명 중에 한 명이 맨 앞에 설 거라는 거야. 그럼 그 다음 자리엔 여기 한 명 섰잖아요. 얘 빼고 나머지 9명 중에 한 명이 여기 줄을 설 거라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긴 녀석이 이 자리에 줄을 설 거라고. 그 다음 자리엔 얘네 둘이 줄 섰잖아요. 또 2명 빼고 나머지 중에 한 명이 와서 줄을 서게 될 거라는 거야. 이렇게 하나씩 줄어들면서 계속해서 숫자를 곱하게 될 거고 그 숫자 몇 개 곱할 거냐면 총 r개의 숫자를 곱하게 될 거다라는 말이에요. 제일 마지막에 오는 숫자가 n-r 더하기 1 이렇게 생겼는데 이거는 이제 n부터 시작해서 요게 n-0이기 때문에 n에서 r-1을 빼다 보니까 약간 복잡하게 생긴 숫자가 나왔거든요. 중요한 건 누구냐면 출발이 n이고요. 개수가 r개라는 거야. 그래서 npr이에요. 그죠? n부터 하나씩 줄어들면서 숫자 r개를 곱하면 그게 npr이다. 그런 이야기라고요. 서로 다른 10개 중에 3개 뽑아가지고 줄 세울 거야. 그럼 얘는 어떻게 생겼다고요? 10 곱하기 9 곱하기 8 이렇게 생겼다고요. 10에서부터 숫자 3개를 곱하시면 이게 10p3이다. 그런 이야기였다고. 그죠? 그래서 이게 계산하는 방법인데 이게 문제가 있어요. 그냥 숫자로 나오는 거면 그냥 이렇게 바로 계산하면 되거든. 근데 이게 보시다시피 공식으로 쓰려면 여기 중간에 땡땡땡이 들어가야 하기 때문에 이 땡땡땡을 표시하기 약간 불편해서 이제 어떤 짓을 벌이냐면 팩토리얼이라는 걸 끌고 오죠. 팩토리얼. 참고로 n 팩토리얼 얘가 뭘 얘기하는 거였냐면 n-1, n-2 이거 계속 곱해서 어디까지 곱하냐면 1까지 순서대로 다 곱하는 거예요. 그죠? 한국말로 계승 그러는데 계승이라는 표현 잘 안 쓰고요. 그냥 팩토리얼이라고 불러요. n 팩토리얼 n에서부터 하나씩 줄어들면서 1까지 다 곱한 게 n 팩토리얼이거든요. 요 땡땡땡을 팩토리얼 가지고 표현을 하겠다는 거야.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면 n에서부터 r개를 곱하면 여기까지밖에 안 가는데 요 바로 밑에 누가 있어요? 이거보다 일정한 거 n-r이 있거든요. 그 밑에 n-r-1 이런 애들이 오겠지? 그래서 분자랑 분모에다가 n-r 팩토리얼이라는 걸 하나씩 곱하는 거예요. 그러면 분모는 없던 n-r 팩토리얼 생겨났고 팩토리얼은 느낌표야. 분자는 요 뒤에 n-r 팩토리얼이 오면 n에서부터 하나씩 줄어들어서 n-r 더하기 1을 지나서 다시 n-r, n-r 빼기 1 등등등으로 내려갈 거니까 자연스럽게 그냥 n에서부터 끝까지 내려가는 꼴이 된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걸 팩토리얼로 나타내면 이렇게 나타낼 수 있어요. 10p3 써 있는데 원래 계산은 이렇게 하는 거였거든. 저 공식에 따르자면 얘를 뭐라고 쓸 수 있냐면 10팩 나누기 10-3팩 이렇게 쓸 수 있는데 7팩토리얼이잖아요. 10, 9, 8, 7, 6, 5, 4, 3, 2, 1 분모 7, 6, 5, 4, 3, 2, 1 그래서 7, 6, 5, 4, 3, 2, 1 7, 6, 5, 4, 3, 1 이렇게 약분하면 원래 거랑 똑같은 거 되는 거잖아요. 그죠? 억지로 이 7, 6, 5, 4, 3, 2를 끼워 넣어서 팩토리얼의 모양새로 만들어낸 거라고요.
그러니까 실제로 산수할 때는 당연히 위에 걸로 계산하는 게 편하죠. 10p3이 나오면 이렇게 계산하는 거야. 이렇게 안 한다고. 이렇게 계산할 건데 어떤 공식 같은 걸 증명하거나 뭐 이런 미지수 같은 게 껴있거나 그럴 땐 이걸로 표현할 수가 없어요. 땡땡땡 때문에. 그래서 그때는 요 팩토리얼이라는 걸 이용해서 나타내기도 하기 때문에 이거 두 가지는 다 알고 계셔야 돼요. 특히나 뒤에 오는 요 R 있죠. 여기가 문자, 미지수 들어와 버리면 R 개를 곱해야 되는데 몇 개를 곱해야 될지 모르거든요. 그래서 여기가 문자면 이걸로 가야 돼요. 무조건. 그러니까 두 가지는 다 당연히 알고 계셔야 돼요. 이게 순열을 구하는 방법이고요. 팩토리얼 이야기한 김에 하나만 더 이야기를 하자면 10은 숫자가 너무 크니까 좀 줄입시다. 5P5 그러면 서로 다른 5개 중에 5개를 뽑아서 일렬로 줄을 세우는 거거든요. 위에 거대로 계산하자면 5부터 숫자 5개 곱하는 거니까 5 곱하기 4 곱하기 3 곱하기 2 곱하기 1 이렇게 생겼어요. 뭐 실제로 여러분 5명 줄 세울 거다 그러면 맨 앞에 5명 중에 하나, 그 다음 4명, 3명, 2명, 마지막에 혼자 딱 1명 이렇게 줄 설 거잖아요. 그래서 얘인데 이걸 저 팩토리얼로 나타내 보면 분자가 5 팩토리얼이고 분모는 5 마이너스 5 팩토리얼이에요. 써놓고 나서 보니까 분모가 0팩이고요. 분자는 5팩이거든. 근데 실제로 계산해 보면 5팩이에요. 그럼 분모에 있는 0팩은 뭐라고 생각해야 되냐면 1팩 1이라고 생각해야 돼요. 0팩토리얼은 1이라고 계산을 해야 한다고. 그래야 이 공식 계속해서 써먹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원래 팩토리얼은 하나씩 작아지면서 1까지 가는 건데 오히려 1보다 작은 0팩토리얼이라는 녀석을 갑자기 튀어나와서 이 녀석을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이지만 저걸 1이라고 약속하는 거예요. 그냥 그렇게 하기로 했다고.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받아들이면 되고 좀 말이 안 되는 것 같지만 0팩토리얼이라는 걸 1이라고 해야 우리가 계속해서 계산하는 것에서 특별히 문제될 거 없이 뭐 풀 수 있다 뭐 그런 이야기고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 더 나오는 거 뭐냐면 5P0 서로 다른 5개 중에 빵개 줄 세우는 경우거든요. 이거 경우의 수가 몇 가지 있냐면 어처구니 없게도 한 가지가 있어요. 약간 0팩이랑 비슷한 느낌이냐. 아무것도 줄 안 세우는 건데 아무것도 줄 안 서는 거 한 가지가 있다고. 증명해보면 5팩이고요. 분모에 5-0팩이에요. 그래서 5-0팩은 어차피 5팩이잖아. 5팩분의 5팩이니까 1이다 그런 이야기라고. 그죠? 그래서 순열에서 5P5 아니면 5P0 제가 5라고 썼지만 뭐 NPN이나 NP0 이렇게 약간 특별한 녀석도 기억은 좀 하고 계시면 좋겠고요. 뭐 쓸까요? NPN이라는 건 그래서 누구랑 똑같다? N 팩토리얼이랑 똑같고 NP0이라는 건 1이라는 값을 갖게 되더라. 뭐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게 순열에 나오는 가장 기본이고 책에 있는 거 살짝 보고 가시면 순열의 뜻 서로 다른 n개에서 r개를 택해서 일렬로 나열하는 걸 n개에서 r개를 택하는 순열이라고 하며 이 순열을 기호로 저렇게 나타낸다 입니다. 그래서 지우자 이거. 순열의 수를 계산하는 방법은 얘였고요. 써있기는 n-r 더하기 1까지다 라고 써있지만 이 숫자를 외우려고 하지 마시고 n에서부터 r개를 곱한다 라고 이미지를 좀 생각하고 계셔야 되고요. 그리고 나중에 요 팩토리얼이라는 걸 이용해서 요 npr을 이런 식으로 팩토리얼을 이용해서도 나타낼 수 있다 라고 했다고요. 이 두 가지를 다 좀 기억하도록 하시고 문제로 가서 보면 예제 A, B를 포함해서 6명이 있는데 얘를 일렬로 줄을 세울 거래요. A와 B가 이웃하도록 줄을 섰으면 좋겠대요. 그냥 6명이 줄 설 거야 그러면 어떻게 하면 돼? 6팩토리얼 이러면 되죠? 6명 중에 6명이 줄을 서는 거니까. 그런데 그냥 다 줄을 서는 게 아니라 A와 B가 서로 이웃하게끔 줄을 섰으면 좋겠다는 거야. 이웃하게 줄 서는 방법은 어떻게 하는 거였는지 기억납니까? 정아야? 묶는다.
A와 B를 묶어요. 이거 이제 나중에도 혹시 필요할 것 같으니까 기억을 해두셨으면 좋겠는 건 뭐냐면 줄을 세울 건데 얘네 둘이 어떤 조건이 걸려 있죠. 이웃해야 돼 라고 조건이 걸려 있잖아요. 그럼 이게 뭐 이웃하는 경우는 이제 자주 나오니까 얘는 푸는 방법이 딱 정해져 있는데 혹시 어떻게 풀어야 할지 모르겠거나 약간 복잡한 조건들이 걸려 있으면 조건이 걸린 애들이랑 조건이 걸려 있지 않은 애들을 따로따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조건이 걸려 있지 않은 애들을 먼저 줄을 세우고 그 다음에 조건이 걸린 애들 나중에 줄을 세우는 거지. 이 조건에 맞춰서. 그렇게 좀 생각을 하시면 좋거든요. 근데 일단은 이웃하는 경우는 너무 많이 나오는 거니까 기억을 해보자면 A랑 B가 둘이 붙어 있어야 한다는 거니까 얘네들을 묶어버리는 거지. 한 사람인 것처럼. 그래서 원래 6명인데 얘네 둘을 묶어서 5명인 것처럼 행동을 하겠다는 거야. 그죠? 그래서 A, B를 묶어서 5팩토리얼인데 5명이 줄 서는 것처럼 실제로는 A랑 B랑 자기들 둘이서 또 자리를 바꿀 수 있기 때문에 자기들 둘이 줄 바꾸는 2팩토리얼을 곱해서 이렇게 계산을 하시면 되겠죠. 그죠? 근데 아까도 말한 것처럼 제한 조건이 걸린 것과 걸리지 않은 걸 따로따로 생각해 보면 6명 중에 A, B는 이웃하라고 했으니까 요 둘 빼고 나머지 4명을 먼저 줄을 세울 거예요. 까탈스러운 애들 빼고 나머지 4명이 먼저 줄을 설 거야. 그러면 4팩토리얼이거든요. 그러면 4명이 줄을 이렇게 섰잖아요. 이 상태에서 A, B가 손잡고 와서 우리들은 같이 줄 설 거야 라고 말한 거야. 그럼 그 A, B는 어디에 줄을 설 수 있냐면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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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이거 5군데 중에 한 군데에 끼어 들어가서 줄을 쓸 거예요. 5개 중에 한 군데 끼어 들어가서 줄을 설 거고 지들 둘이서 왼쪽 오른쪽 자리를 바꿀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도 경우의 수를 셀 수 있어요. 물론 이거랑 둘은 값은 같겠죠. 5팩토리얼이나 4팩토리얼 곱하기 5나 똑같은 값이니까. 그죠? 4팩이 5 곱하면 5팩이잖아요. 그래서 이웃하는 경우는 하도 많이 나오니까 이렇게 푸시면 되고 혹시 어떻게 해야 될지 잘 기억이 안 나거나 좀 복잡한 녀석은 이렇게 조건이 있는 거랑 없는 거 따로따로 푸시면 좋겠고 요 문제 살짝 바꿔서 만약에 A랑 B가 서로 이웃하지 않았으면 좋겠어. 똑같이 6명 줄 세울 건데 A, B가 이웃하지 않았으면 좋겠어. 그럼 얘는 어떻게 풀었죠? 어떻게 풀었죠? A랑 B가 이웃하지 않았으면 좋겠어. 그러면 요건 고작 2명이기 때문에 뭐 전체에서 이웃하는 경우를 빼셔도 돼요. 근데 그건 2명인 경우만 그러는 거니까 일반적인 풀이가 아니에요. A랑 B가 이웃하지 않았으면 좋겠어. 그러면 어떻게 풀 거냐면 역시나 마찬가지로 나머지 애들을 먼저 줄 세우는 거예요. 상관없는 애들. 마음껏 서도 되는 애들 먼저 줄을 세울 거라고요. 그리고 나서 A랑 B가 와가지고 이 5군데 중에 한 군데씩 들어가는 거죠. A가 먼저 와서 어디 들어가는 거야? 5개 중에 하나 들어가는 거야. 그럼 B는 어때요? A가 선택하지 않은 남은 4군데 중에 하나를 들어가는 거지. 이렇게 해서 A와 B가 서로 이웃하지 않은 경우의 수를 세는 거예요. 요 뒤에 오는 5 곱하기 4를 책에서 보통 어떻게 표현하냐면 5P2라고 표현해요. 서로 다른 자리 5개가 있고 이 중에 2개를 선택을 해서 줄을 세우는 거야. 그러면 첫 번째 건 A가 들어갈 거고 두 번째 건 B가 들어갈 거거든. 근데 이거는 굳이 5P2라고 생각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그냥 아까처럼 어차피 5P2는 5 곱하기 4니까 아무렇게나 이웃하든지 말든지 상관없는 애들 먼저 4명 줄을 세우고 그 사이사이에 자리가 5개 있네. 그 5자리 중에서 A가 하나 골라서 들어가고 남은 4자리 중에 하나 B가 골라서 들어가면 A랑 B는 서로 이웃하지 않게 될 거라고요. 그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좀 경우의 수 세는 걸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지금 이런 거 나오잖아요. 밑에 보시면 뭐는 뭐고 뭐는 뭔데 짝수끼리는 이웃하지 않았으면 좋겠어. 이런 이야기들이 나온다고요. 그죠? 이렇게 조건들이 달려 있을 때 경우를 어떻게 세는지를 좀 기억하시고 다음에 봐야 될 건 조합이에요. 조합은
순열이랑 조금 다른 게 서로 다른 n개 중에서 r개를 뽑는 경우의 수예요. 다른 건 뭐냐면 나열하지 않는다는 거지. 그죠? 서로 다르다는 거 중요한 키워드고요. 그냥 뽑기만 하는 건데. 그래서 기호가 누구였냐면 n, c, r 이렇게 생긴 녀석이었어요. n개 중에 r개를 뽑는 경우의 수인데 이거 경우의 수 세는 방법이 뭐였냐면 ncr이라는 건 npr을 이게 먼저 배웠기 때문에 얘를 쓰는 건데 r팩으로 나눌 거다 하거든요. 요거보다 좀 더 이해하기 편한 건 뭐냐면 요 r 팩토리얼을 좌변으로 넘길 거야. 그러면 npr이라는 건 ncr에다가 r 팩토리얼을 곱하는 건데 이거 우리 아까 뭐였다고? 서로 다른 n개 중에 r개를 뽑아서 일렬로 나열하는 경우의 수라고요. 서로 다른 n개 중에 r개를 뽑아서 그 뽑은 r개를 일렬로 나열하는 경우의 수라고요. 그죠? 그러니까 논리적으로 보자면 이렇게 생각하는 게 조금 더 편하지. n개 중에 r개 뽑는 거고 뽑은 r개를 일렬로 줄 세우는 거고 이걸 한 방에 해결하는 게 아까 배운 순열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굳이 순열을 먼저 배운 다음에 얘네들이 줄 서는 경우의 수로 나누어서 얘를 찾았거든요. 그죠? 이 분모에 있는 r 팩토리얼 굉장히 중요한 건데 의미가 있어요. 분모에 있는 r팩이 의미하는 건 뭐냐면 r개가 줄 서는 경우의 수가 r팩인데 r팩토리얼인데 그 r팩토리얼로 나누겠다는 건 r개가 줄 서 있는 경우는 다 같은 걸로 취급할 거야. 이런 소리거든요. 어떤 숫자로 나눈다는 건 그 횟수만큼은 다 겹치는 거니까 내가 다 동일한 걸로 한 가지 경우인 걸로 취급할 거야 라는 소리야. 예를 들어서 3으로 나눈다는 건 똑같은 게 3개씩 나오니까 3으로 나눌 거잖아요. 5로 나눈 건 똑같은 경우가 5개씩 나오니까 5로 나누는 거거든. r팩으로 나눈다는 건 r팩토리얼만큼 똑같은 게 반복되고 있기 때문에 r팩으로 나누겠다는 거야. 나중에 경우의 수 셀 때 엄청 자주 나올 기술인데 무언가로 나눈다는 것의 의미는 이 횟수만큼은 같은 걸로 취급할 거야 라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n개 중에 r개 뽑아서 일렬로 줄을 설 건데 줄 서 있는 경우는 내가 싹 다 무시할 거야 라는 의미로 r팩으로 나누겠다라는 거예요. 좀 이따가 여러 가지 순열 이런 거 할 때 원순열이나 같은 것이 포함된 순열이나 이런 거 할 때 뭔가 숫자들로 나누기 같은 걸 할 거거든요. 경우의 수에서 우리 왜 합의 법칙, 곱의 법칙 이야기를 했는데 나누는 것도 나온다고. 이 나누는 것의 의미는 같은 것으로 취급할 거야 라는 뜻이라고요. 그래서 이거 기억을 좀 해두시면 좋겠고 계산을 마저 해보자면 NPR이라는 건 원래 숫자로 어떻게 하기로 했냐면 N부터 시작해서 R개의 숫자를 곱하기로 했어요. 이걸 뭘로 나눌 거다? R 팩토리얼이라는 걸로 나눌 거다. 이게 조합이에요. 아까 뭐였더라? 10C3? 얘는 뭐였냐면 10P3을 3팩으로 나누는 거야. 그죠? 그러니까 이거 뭐 매번 쓰기 귀찮으니까요. 실제로 이제 10C3이라는 숫자를 보면 여러분은 10이랑 9랑 8을 곱하죠. 10에서부터 숫자 3개 그리고 분모에 3팩토리얼이 이렇게 들어오게 될 거라고요. 그래서 이거 가지고 10C3을 계산한다 라는 말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게 조합의 경우의 수를 세는 식인데 얘도 요 땡땡땡 때문에 어떤 공식을 증명하거나 할 때는 좀 불편하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팩토리얼로 나타낼 수 있고요. 그냥 어차피 NPR이 우리 뭔지 알고 있기 때문에 NPR을 이용해 보면 NPR은 N팩에 N-R 팩이잖아요. 그 앞에 지금 R 팩토리얼이라는 녀석이 하나 더 곱해져 있는 상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실제로 산수는 이렇게 할 건데 10C3을 계산할 때요. 산수는 이렇게 할 건데 어떤 미지수가 들어가 있거나 공식을 증명하거나 할 때는 이 팩토리얼을 이용해서 할 거다라는 거고 얘도 팩토리얼로 표현은 할 수 있어요.
분자에 10팩, 분모에 3팩, 10-3팩 이렇게 생긴 녀석이 될 거예요. 그죠? 근데 그래봤자 요 7팩토리얼인데 19, 8, 7, 6, 5, 4, 3, 2, 1 3, 2, 1, 7, 6, 5, 4, 3, 2, 1 7, 6, 5, 4, 3, 2, 1 7, 6, 5, 4, 3, 2, 1 이렇게 약분되면 원래 거랑 똑같은 거 나오겠지. 그죠? 그래서 숫자로 나왔을 때는 굳이 이렇게 할 필요가 당연히 없고요. 여기 뭐 미지수 같은 것들이 좀 껴있으면 이렇게 해서 계산을 해보시는 게 좋겠다 라는 건데, 이 조합은 순열하고 다르게 기억하셔야 될 공식이 몇 가지 좀 있거든요. 그 중에 첫 번째가 누구냐면 이거예요. NCR이랑 NCN-R이 같다. N개 중에 R개를 선택하는 경우의 수랑 N개 중에 N-R개를 선택하는 경우의 수랑 똑같다. 사람이 10명 있고 10명 중에 3명을 뽑는 경우의 수나 10명 중에 7명을 뽑는 경우의 수는 똑같다는 거예요. 10명 중에 3명 뽑아서 집에 일찍 보내주는 거랑 10명 중에 7명 뽑아가지고 남기는 거랑 경우의 수는 똑같다고. 그죠? 굳이 증명을 하자면 NCN-R이라는 건 N팩, N-R팩, N-N 더하기 R팩 N에서 N-R을 뺀 거예요. 근데 이거는 N이 없어질 거니까 N-R팩, R팩, N팩이잖아요. 그러면 요렇게 하면 이게 요렇게 하면 요게 NPR이니까 뭐 순서만 바꿔봐도 얘 뭐랑 똑같은 거다. NCR이랑 똑같은 거다 그 얘기라고요. 그죠? 그래서 증명은 이렇게 간단하게 할 수 있는데 그냥 의미로 받아들이셔야 돼요. 10명 중에 3명을 뽑아서 집에 일찍 보내주는 거랑 10명 중에 7명을 뽑아서 나머지 공부를 시키는 건 경우가 똑같다고. 경우의 수를 세보자면 두 개로 쪼개지는 거잖아. 뽑히냐 뽑히지 않느냐로 쪼개지는 거니까 3명을 뽑는 거랑 7명을 남기는 건 같은 거라고요. 그죠? 그럼 실제로 산수할 땐 누가 더 편하겠어요? 얘가 더 편하지. 왜냐면 10C7이라는 건 산수를 해보면 10에서부터 숫자 7개를 곱하는 거야. 10, 9, 8, 7, 6, 5, 4. 분모에 7팩이에요. 7, 6, 5, 4, 3, 2, 1. 여기서 7, 6, 5, 4. 7, 6, 5, 4를 약분하면 누가 되냐면 19, 8, 3, 2, 1이야. 이거 되는 거라고. 그죠? 그러니까 어차피 이만큼의 숫자들을 약분하면 얘랑 똑같아질 거기 때문에 산수할 때는 얘가 더 편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문제를 푸는 와중에 얘가 나왔으면 얘는 이 상태로 계산을 할 게 아니라 이걸 10C3으로 바꿔서 계산하라 그런 이야기예요. 숫자가 조금 더 간단하니까. 그죠? 그리고 또 하나 기억하셔야 할 공식이 뭐가 있냐면 1학년 때는 아마 많이 안 나오니까 대충 하고 넘어갔을 텐데 이제는 이항 정리에 나오기 때문에 기억을 하셔야 되거든요. NCR이라는 게 N-1CR이랑 N-1CR-1을 더해서 만든 거래요. 증명은 팩토리얼로 하는 건데 증명됐고요. 의미를 이해해야 돼. 의미를 해석해보자면 N개 중에 R개를 뽑는 건데 얘는 뭐냐면 뭐 똑같이 사람으로 10명 중에 10명? 10명 중에 3명 뽑을 거야. 10명 중에 집에 일찍 갈 사람 3명을 뽑을 건데 주인공을 하나 설정하는 거예요. 얘를 주인공으로 할 거야. 그러면 이 3명 뽑을 때 지원이가 뽑히는 경우도 있고 안 뽑히는 경우도 있거든요. 10명 중에 3명 뽑을 때 주인공 1명이 뽑히는 경우도 있고 안 뽑히는 경우도 있다고. 그럼 그렇게 두 가지로 나누어서 생각해 보자면 10명 중에 내가 얘를 안 뽑았어. 그럼 남은 9명 중에 3명을 뽑으면 돼요. 얘 안 뽑을 거니까. 그죠? 내가 10명 중에 3명 뽑을 때 얘를 뽑을 거야. 그럼 내가 얘를 이미 한번 뽑았다는 이야기잖아. 그럼 남은 9명 중에 2명만 더 뽑으면 돼요. 그럼 얘까지 합쳐서 3명 뽑은 거잖아. 이 두 가지 경우를 더하면 결국 10명 중에 3명을 뽑는 경우가 되는 거라고요. 그죠? 결국 뭐 얘기하는 거냐면 설명한다고 내가 얘를 설명을 들었지만 그냥 자기 자신이라고 생각하면 돼. 니네 계산할 때, 여러분이 계산할 때
10명 중에 3명 뽑으래. 그럼 나를 주인공으로 내가 뽑히는 경우랑 내가 안 뽑히는 경우로 생각해 보면 되죠. 내가 안 뽑히는 경우면 나 빼고 나머지 애들 중에서 3명 뽑으면 되고, 내가 뽑히는 경우면 나머지 애들 중에서 1명 적게 뽑으면 된다고. 그게 지금 이거 얘기하는 거라고요. N명 중에 R명 뽑을 때 내가 안 뽑혔으니까 남은 애들 중에서 R명을 뽑아야 되고, 내가 뽑혔으니까 남은 애들 중에 1명 적게 뽑으면 된다고요. 그죠? 그래서 이 녀석이 또 조합을 계산하는 아주 중요한 툴이고요. 뭐 산수를 도와주는 툴이기도 하지만 그거보다 이항 정리하러 가시면 이거 가지고 만들어낸 공식들이 나오거든요. 뭐 하키 스틱 이런 거. 그래서 얘는 꼭 기억하셔야 될 공식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요거 두 가지가 순열하고 다르게 조합해서 끼워져 있는 새로운 공식들이고요. 아, 이거 빨리 하고 오늘 거 해야 되는데. 오늘 거 하니 이거? 그래서 책에 있는 거 예제로 갑시다. 여자 회원의 수가 남자 회원의 수의 2배인 어느 댄스 동호회에서 남녀 각각 3명의 임원을 뽑으려고 할 건데, 여자 회원 중 3명을 뽑는 경우의 수가 남자 회원 중 3명에 뽑는 경우의 수의 9배일 때 남자 회원이 몇 명이네요. 그럼 남자 회원의 수를 x라고 보면 여자 회원의 수는 2x 이렇게 생겼겠다, 그죠? 그런데 여자 회원 중에서 3명을 뽑는 경우의 수가 남자 회원 중에서 3명을 뽑는 수의 9배래요. 이렇게 생겼다는 이야기인 거네. 그죠? 여기다 9 곱하면 된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래서 이제 요 두 개를 생각해 보라는 건데, 미지수가 껴있긴 하지만 오른쪽 아래가 3이기 때문에 이거는 굳이 팩토리얼로 안 하셔도 돼요. 여기에 미지수가 들어가면 팩토리얼을 써야겠지만 얘는 그게 아니라서. 그래서 좌변에 있는 얘부터 보시면 2x에서부터 출발해서 숫자 3개 2x, 2x 빼기 1, 2x 빼기 2, 그리고 분모에 3팩토리얼. 1은 귀찮으니까 안 쓸게요. 얘가 9 곱하기 x에서부터 숫자 3개 분모에 3팩토리얼. 1은 귀찮으니까 안 쓸게요. 이렇게 생겼다고요. 그래서 이 방정식을 푸세요라는 말이고요. 분모에 있는 3 곱하기 2는 똑같으니까 날아가면 되고, 요거 x 하나 약분되겠다, 그죠? 그리고 x 마이너스 1도 하나 약분되죠. 요거 2x 2로 뽑아내면 x 마이너스 1이거든. 이렇게 생긴 녀석이 될 거잖아요. 그래서 좌변은 8x 마이너스 4, 우변은 9x 마이너스 2. 그래서 x가 what? 뭐야? 왜 이래? 아, 9x 마이너스 18이구나. x가 14 이렇게 생겼네요. 그죠? 그래서 남자 회원 수가 14명이다. 이렇게 생겼다는 소리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 공식을 잘 기억하고 있는지를 물어보는 문제고요. 밑에도 아마 마찬가지일 것 같고, 다음에 보시면 이 조합이라는 것의 활용이라고 나와 있는데, 됐고요. 이거 나중에 문제 풀면서 이야기하고, 예제로 바로 가죠. 파란 공이 5개, 빨간 공이 5개, 검은 공이 하나 있는데, 파란 공, 빨간 공 각각 1에서 5까지 자연수가 하나씩 적혀 있대요. 그럼 저 총 11개의 공은 다 구별을 할 수 있다는 거야. 그죠? 꽤 중요한 키워드예요. 11개의 공이 5개씩 색깔이 같지만 거기에 숫자들이 써 있기 때문에 결국 전부 다 다르게 생겨먹은 11개의 공이다. 그런 소리고, 이 11개 중에서 5개를 선택을 할 거래요. 근데 그 중에 같은 숫자가 적힌 공이 한 쌍만 있는 경우의 수래요. 5개 뽑을 때 같은 숫자가 적힌 공이 한 쌍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이야기잖아요. 그럼 좀 분류를 해서 풀어야겠지. 어떻게 분류할 거냐면, 그냥 꽂히는 대로 하시면 될 것 같은데, 저는 이렇게 하려고요. 같은 숫자가 한 쌍 써 있다고 했으니까 그 숫자가 무엇냐를 가지고 분류를 할 건데, 같은 숫자로 1이 써 있는 경우랑 2가 써 있는 경우, 또 3, 4, 5가 써 있는 경우를 생각을 해보면, 같은 숫자로 1이 써 있다고 하고
경우의 수를 세보면 센 거랑 같은 숫자로 2가 써 있는 게 나왔다고 치고 경우의 수를 세보면 같을까 다를까? 랜덤하게 11개 중에 5개를 뽑을 건데 그 중에 같은 숫자로 1이 있는 경우의 수랑 같은 숫자로 2가 있는 경우의 수는 같을 거예요. 1, 2개 나머지 안 섞인 거랑 2, 2개 나머지 안 섞인 거는 같을 거라고 경우의 수가. 그지?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자고. 같은 숫자로 1이 나왔다고 치고 경우의 수를 세. 그 다음에 곱하기 5 하면 되잖아요. 같은 숫자가 1인 경우나 2인 경우나 3인 경우나 4인 경우나 5인 경우나 다 같을 거라는 걸 우리는 어느 정도 예측할 수 있으니까 같은 숫자로 1이 나오는 경우의 수를 세서 곱하기 5를 하자. 그런 이야기라고요. 그죠? 그럼 이제 같은 숫자로 1이 나왔다는 건 파란 공으로 1이랑 빨간 공으로 1이 써 있는 것이 나오는 거고요. 그리고 나서 남은 애들 중에 3개를 더 뽑아야 돼요. 겹치지 않게. 숫자가 겹치지 않게. 오케이? 그럼 남은 애들 중에 숫자 안 겹치게 3개는 이제 어떻게 구할래? B2, B3, B4, B5, R1, R2, 아니 1이 아니지. R2, R3, R4, R5. 잠깐만. PK라고 써야겠구나. 이렇게 해서 총 9개가 남아 있어요. 이 중에 3개 꺼낼 거야. 안 겹치게. 어쩌면 좋을까? 막 뽑아놓고 겹치는 걸 빼는 거지. 무슨 소리냐면 그냥 서로 다르게 생겨먹은 9개 중에 3개를 꺼낼 건데 꺼내다 보면 숫자가 겹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2번 공이 2개 나올 수도 있고 3번 공이 2개 나올 수도 있고 물론 뭐 2 하나, 3 하나, 5 하나 이렇게 나오면 땡큐지. 근데 그런 경우만 있는 게 아니라 9개 중에 3개를 랜덤하게 고르다 보면 원하지 않게 겹치는 경우들이 있을 거라는 거야. 그 겹치는 경우들을 찾아서 다 빼자고요. 그렇게 생각보다 많지 않을 거거든. 만약에 숫자 2가 겹치는 걸로 나왔다고 쳐봐요. 이렇게 2개. 그럼 나머지 공 하나가 누가 될 수 있냐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개가 될 수 있거든. 9개 중에 3개를 꺼낼 건데 만약에 2라고 써 있는 공 2개가 나왔다고 치면 나머지 공 하나가 더 나오는 경우가 7가지 있다고요. 근데 그런 경우가 총 몇 가지 있냐면 4가지 있다고. 2가 나올 수도 있고 3이 나올 수도 있고 4가 나올 수도 있고 5가 나올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이런 경우를 빼면 되지 않겠냐라는 거예요. 여기에다가 아까 말한 것처럼 곱하기 5 이런 거 하시면 전체 경우의 수가 만들어질 거다. 뭐 그런 이야기입니다. 예제 문제야. 포기하면 안 돼. 응? 꼭 이렇게 분류를 해야 하는 건 아니에요. 책에서는 어떻게 했는지 봅시다. 책에서는 검은색 공이 있느냐 없느냐를 가지고 나눴어요. 해설에서는 5개를 꺼낼 건데 그 중에 검은색 공이 포함되느냐 포함되지 않느냐를 가지고 나누었고요. 검은 공은 왜? 검은색 공이 만약에 포함이 됐으면 하나를 미리 뽑은 거니까 4개를 더 뽑을 거예요. 그 중에 한 쌍이 같은 거, 같은 숫자 5개 중에 하나 뽑을 거고 나머지 4개 중에서 2개 꺼낼 건데 그 중에 겹치지 않는 걸 고르면 되니까 구리네. 나머지 2개를 더 뽑을 때 서로 같은 색이냐 서로 다른 색이냐를 가지고 나누어서 따로따로 풀고 있는 중이고요. 검은색이 포함되지 않으면 이제 한 쌍을 선택하고 나서 나머지 3개를 선택할 때 같은 색만 나오냐 빨간 공, 파란 공의 색깔이 2개, 1개씩으로 섞여 있냐 뭐 이렇게 해서 색깔별로 좀 분류를 했네요. 해설에서는 색깔이 몇 개 나오느냐를 가지고 좀 분류를 한 거고요. 저는 굳이 까만색을 뽑았냐 뽑지 않았냐 이렇게 분류 안 하고 그냥 1이라는 숫자가 겹친다고 쳤을 때 경우의 수를 그냥 셌어요. 통으로. 그죠?
뭐가 더 좋은 풀이다 이런 거라기보다 생각나는 걸 먼저 골라보시면 되고요. 저는 그냥 바로 다이렉트로 풀었고 얘는 색깔별로 분류를 해서 풀었고. 그죠? 여러분은 또 다른 방법으로 푸셔도 상관없어요. 아이고, 어쨌든 그래서 요게 우리 1학년 때 했던 경우의 수, 또 합의 법칙, 고배 법칙, 순열과 조합이라고 하는 거고요. 요거 이제 1학년 때 했던 거고요. 넘어와서 이제 제대로 된 확률과 통계 단원으로 들어가자고요. 1단원 보시면 여러 가지 순열이라고 되어 있고요. 1학년 때 하는 순열은 그냥 정말로 줄 세우는 거, 뭐 끽해봤자 이웃하냐 이웃하지 않냐 이 정도인데 여기서는 이름이 달려있는 순열 몇 가지를 배우거든요. 아이고. 첫 번째로 나오는 건 원순열이라고 하는 거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나오는 건 중복순열이라고 하는 거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나오는 건 같은 것이 포함된 순열이라고 하는 거예요. 물론 얘는 내용 자체도 당연히 중요하고요. 그 실제로 이것들을 언제 갖다 끼워 쓸 거냐 이것도 당연히 중요할 텐데 내용 먼저 좀 살펴보자면 이런 거예요. 원순열이라는 건 이 원은 정말 동그라미 얘기하는 거예요. 그 원형으로 배열하는 순열을 원순열이라고 하겠다인데 이 원순열에서의 포인트는 핵심은 뭐냐면 회전에서 일치하는 것은 다 같은 것으로 본다 라는 거예요. 원으로 돌려보면 예를 들어서 3명짜리 사람 3명이 식탁에 앉는다고 치면 이렇게 생긴 식탁에 3명이 동그랗게 둘러서 앉을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A와 B와 C가 이렇게 앉는 경우도 있고요. 아니면 A, B, C 이렇게 앉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요. 또는 여기에 B가 오고 B, A, C 이렇게 앉을 수도 있고 B, C, A 이렇게 앉을 수도 있고요. C, A, B도 되고 C, B, A 이렇게도 돼요. 이걸 그냥 순열이라고 보면 6가지 경우가 만들어지죠. 사람 3명이고 자리가 3개 있으니까 3팩토리얼 그래서 6가지거든요. 근데 이걸 원순열이라고 생각을 해보면 즉 회전해서 일치하는 것은 같은 것으로 본다 이런 단서가 달려버리면 이 중에 같은 것으로 취급해야 하는 녀석들이 생긴다는 거예요. 즉 겹치는 경우가 생긴다는 거야. 그게 누구냐면 요 녀석하고요. 어디 갔니? 얘인가요? B 왼쪽에 얘하고요. 얘하고 이거 3개가 겹치는 거예요. 얘를 요렇게 돌리면 얘 되는 거지. 또 얘를 조금 더 요렇게 돌리면 얘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랑 이거는 같은 걸로 취급하라는 거야. 회전해서 일치하는 경우니까. 그죠? 그럼 반대로 얘하고 얘도 또 회전해서 일치를 하거든요. 그럼 이거 3가지는 같은 걸로 취급할 거고 요거 3가지도 같은 걸로 취급할 거니까 나는 6가지라고 줄을 세웠는데 세워놓고 나서 보니 3개씩 겹친다고. 그래서 어쩔 거라고? 3으로 나눌 거라고. 원래는 3명이 그냥 3자리에 앉는 거니까 3팩토리얼인 줄 알았는데 겹치는 게 몇 번씩 있다고 3번씩 있다고. 그래서 3으로 나눌 거라고. 그래서 실제로는 경우의 수가 2가지밖에 없더라 라는 거야. 납득을 해보자면 이런 건데 A 입장에서 보면 이거는 오른쪽에 B가 앉았고 왼쪽에 C가 앉은 거예요. 얘는 반대지. 오른쪽에 C가 앉았고 왼쪽에 B가 앉은 거예요. 근데 이건 어떻다고? A 입장에서 보면 왼쪽에 B가 앉았고 오른쪽에 C가 앉은 거잖아. 이거랑 같은 경우라는 거예요. 그죠? 이게 그냥 망망대해에 가운데 식탁 하나 딱 있는 거야. 그럼 내가 동서남북을 구분할 수 없기 때문에 이거나 다 같은 거라고요. 내 왼쪽 오른쪽에 누가 앉았느냐가 중요하다고. 그죠? 그래서 이렇게 생겼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보통 원순열 그러면 책에서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일단 n명이 앉을 거니까 n팩인데 회전해서 일치하는 경우 몇 가지씩 있을 거냐면 총 n가지씩 있을 거기 때문에 그래서 얘를 미리 나누기를 해서 n-1팩토리얼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원순열의 경우에서는 이렇게 생겼다고 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이 공식을. 이거. 왜냐면 이건 회전에서 일치하는 경우가 n가지 있으면 이렇게 계산하면 되는데 이렇게 꼬박꼬박 n가지가 아닌 경우도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식탁에 앉을 건데 정사각형이야. 자리가 이렇게 4개 있어요. 사람 4명이 앉을 거야. 저 4자리에. 회전에서 일치하는 건 같은 것으로 본대. 경우의 수 몇 가지 있냐면 4팩인데 이걸 4로 나눠야 돼요. 정사각형이어서. 한 바퀴 돌리다 보면 4번 겹치거든. A가 앉을 수 있는 자리가 4개잖아. 그 경우마다 다 겹칠 거기 때문에 4가지를 나눠서 총 3 곱하기 2 해서 6가지 경우가 만들어져요. 얘는 이렇게 생겼는데 똑같이 정사각형에 이제는 이렇게 앉을 거라고 치면 이때는 경우의 수가 몇 가지 있냐면 4팩을 2로 나눠야 돼요. 돌려서 겹치는 건 2번밖에 없거든. 얘는 90도마다 한 번씩 걸리지만 얘는 180도를 돌려야 딱 겹치기 때문에 겹치는 경우가 2가지밖에 없다고요. 그래서 얘는 2 곱하기 3 곱하기 2여서 총 12가지 이렇게 생겼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애초에 나누기를 할 때 돌려서 겹치는 게 몇 개인지를 세서 그걸로 나누는 게 당연히 현명한 거예요. 무조건 n-1팩 생각하는 게 아니라고. 근데 책에서는 이걸 어떻게 또 설명하냐면 n-1팩은 맞는데 이거는 자리가 4개가 다 똑같은 자리라는 거야. 어차피 한 명씩 모서리에 앉을 거기 때문에 A란 녀석이 아무도 없는데 혼자 왔어? 어디에 앉든 똑같은 경우거든요. 근데 이 경우는 좀 다르다는 거야. 뭐가 다르냐면 A란 녀석이 딱 왔는데 아무도 없어. 그 어딘가에 앉을 건데 이 자리하고 이 자리는 서로 다른 자리라는 거야. 구분을 하라는 거야. 왜냐면 이건 모서리가 오른쪽에 있는 거고 이건 모서리가 왼쪽에 있는 거거든. 나는 오른손잡이라서 잘 모르지만 왼손잡이인 사람은 왼쪽에 앉는 걸 좋아한다며. 왼손잡이랑 오른손잡이가 이렇게 앉으면 부딪히니까. 그래서 왼손잡이들은 이 자리를 더 좋아한대. 어쨌든 두 자리가 구분이 되는 거잖아요. 이 자리랑 이 자리는 다른 자리라고. 그런데 웃기게 차라리 이 자리하고 이 자리는 또 같은 자리야. 어차피 오른쪽 모서리거든. 이 자리하고 이 자리는 또 같은 자리라고요. 그러니까 A라는 녀석이 와서 앉을 때 이거 둘 중에 하나를 골라서 앉는다는 거야. 오른쪽 모서리 자리냐 왼쪽 모서리 자리냐. 그래서 두 자리 중에 하나를 골라서 앉을 수 있고 원수열이니까 3팩을 곱하겠다. 뭐 이런 이야기예요. 약간 이상하지. 아니 뭐 이상하다는 표현 좀 그렇고. 이렇게 해서 경우의 수를 세겠다는 거예요. 근데 이 말은 해석을 해보자면 이런 거야. 아무도 없는데 A가 와서 여기 앉든가 여기 앉든가 둘 중에 한 자리에 앉을 거예요. 그러고 나서 보면 더 이상 원수열이 아니에요. A가 앉았거든. 동시에 앉는다고 치면 원순열이지만 얘는 A가 먼저 앉았고 그 다음 BCD가 오는 거잖아요. BCD는 와서 보면 A가 앉아 있잖아요. 그럼 A 옆에 앉을래? A 앞에 앉을래? A 대각선에 앉을래? 자리가 다 다른 자리라고. 더 이상 원순열이 아니라고요. 그래서 이 뒤에 3팩이 온다는 거야. 얘도 마찬가지야. A가 처음에 딱 오면 자리가 4개 있는데 이 4자리가 다 같은 자리예요. 어디에 앉든 아무도 없기 때문에 이 4개의 자리는 다 같은 자리야. 그래서 A라는 녀석이 어딘가에 앉는 경우의 수를 세보면 한 가지예요. 다 같은 자리니까. 그래서 A가 어딘가에 앉아버리면 그러면 BCD 입장에선 이제 원순열이 아니라고요. A가 앉아버렸거든. 서로 다 다른 자리라고 구분할 거니까 3팩토리얼을 곱해서 6가지다 이렇게 세겠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한꺼번에 해서 헷갈리는데 정리를 해보자면 이거라고. 원순열을 세는 가장 기본적인 방법은 일단 다 줄 세워. n 팩토리얼이야. 그러고 나서 회전에서 일치하는 경우가 몇 가지인지를 세서 나누시면 돼요. 4자리네 4팩이야. 회전에서 일치하는 게 4번 있어요. 4로 나누는 거고. 회전에서 일치하는 게 2번 있어요. 2로 나누는 거라고. 오케이? 이렇게 해서 원순열을 세는 게 첫 번째 방법이고요. 책에서 다른 방법도 이야기하니까 두 번째 방법을 이야기하자면 한 명을 먼저 앉히는 거야. 한 명을 먼저 앉힌다고. 한 명이 앉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원순열이 아니야.
얘는 한 명이 앉을 거야. 경우 몇 가지냐면 한 가지 있어요. 다 똑같은 자리라서. 그리고 나머지 사람들이 오면 그냥 3팩이에요. 원수열이 아니라고. 여기도요. 한 명이 와서 먼저 앉을 거야. 경우 몇 가지 있냐면 두 가지 있다고. 오른쪽 모서리냐 왼쪽 모서리냐. 그리고 나서 걔가 앉으면 더 이상 원수열이 아니에요. 3팩이라고. 이렇게 해서 원수열을 세는 것도 가능하더라라는 거야. 오케이? 그래서 원수열을 세는 방법은 이렇게 두 가지 정도가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당연히 첫 번째 방법을 추천합니다. 첫 번째 방법이 훨씬 더 괜찮은 방법이에요. 예제 하나 보러 가죠. 옆에 예제 1번 보시면 남학생이 3명, 여학생이 2명, 교사가 2명. 일정한 간격을 두고 원형 탁자에 앉을 거래요. 그냥 앉는다고 치자. 경우의 수 몇 가지 있다고요. 뭐 뒤에 조건 이런 거 없이 사람이 총 몇 명이야? 7명이다. 그죠? 7명이 원탁에 앉을 거야. 경우의 수 몇 가지예요? 7팩 나누기 7이에요. 그죠? 원형에 앉은 거니까. 그런데 이제 뭐라고 했냐면 여학생 2명이 이웃하고 교사 2은 이웃하지 않았으면 좋겠대. 이웃한 거랑 이웃하지 않은 거랑 막 섞여 있네요. 그죠? 어쩌면 좋을까? 생각해보면 얘네 둘도 뭔가 조건이 있고요. 얘네 둘도 뭔가 조건이 있거든. 그래서 조건이 없는 애들 먼저 앉히자고요. 막 앉아도 되는 애들. 몇 명이야? 남학생 3명. 남학생 3명을 먼저 앉히자고요. 쓸까요? 남자 먼저. 왜냐하면 얘네는 아무렇게나 막 앉아도 되거든. 근데 남자 3명이잖아요. 3명이 먼저 원탁에 앉는 거야. 이거 헷갈리시면 안 돼요. 어디에 앉을래를 생각하는 게 아니고요. 원탁에 그냥 일단 3명이 앉는 거야. 자기들 셋만 있는 것처럼 이렇게 띄엄띄엄 3명이 앉을 거야. 그리고 나서 나중에 여학생들이 오고 선생님들이 와서 우리 앉을래 그러면 그냥 옆으로 쪼쪼쪼 비켜주면 돼요. 자리 벌려가지고 앉으면 돼. 그죠? 이 자리 중에 어디에 3명이 앉을래 이걸 미리 생각하는 게 아니라고요. 오케이? 그래서 일단 남자애들 3명을 먼저 앉힌다고 보면 원순열이니까 이렇게 생겼어요. 이게 남학생 먼저 앉히는 경우의 수인 거지. 그럼 남자 3명이 이렇게 앉았다고요. 그 3명이 뭐 어떻게 앉느냐는 경우가 여러 개 있겠지만 그냥 이렇게 앉았다고 치고 나머지 경우를 세보자고요. 남자 1, 2, 3이 이런 식으로 앉았어. 그 다음에 여학생 2명이 와서 앉을 건데 여학생 2명은 서로 이웃했으면 좋겠대. 그럼 여학생 2명이 앉을 수 있는 자리는 어디예요? 여기나 여기나 여기 세 군데 중에 하나 되겠죠. 이제는 원순열이 아니야. 남자애들이 앉았거든요. 더 이상 원순열이 아니라고요. 그 다음 여학생 2명이 이웃한데 경우 몇 가지 있다고요? 하나, 둘, 세 가지. 자기들 둘이 자리 바꿀 거예요. 2팩토리얼. 오케이? 그래서 만약에 여학생 둘이 여기 앉았다고 칩시다. 여학생 1과 여학생 2가 이렇게 앉았다고 쳐봐요. 자기들 둘이. 그럼 그 다음에 이제 선생님들이 오겠죠. 교사들이 와요. 교사 2명이 서로 이웃하지 않았으면 좋겠대. 그럼 교사들이 앉을 수 있는 자리는 하나, 둘, 셋, 네 군데. 여학생 사이엔 앉으면 안 돼요. 얘네 둘 이웃한다고 그랬으니까. 이 네 자리 중에 두 자리 골라서 선생님이 들어가면 되죠. 이렇게 생겼네요. 그죠? 그래서 이 숫자, 이 숫자, 이 숫자를 순서대로 싹 다 곱하시면 답이 만들어지겠죠. 그죠? 그러니까 순차적으로 계산을 해보시면 되고 말했지만 이렇게 뭔가 조건들이 걸려있고 복잡하게 생겼으면 조건이 없는 애들을 먼저 해놓고 나서 그 다음 그 조건에 맞춰서 차근차근 끼워 넣어서 경우의 수를 세보시면 된다 그런 이야기고 얘는 약간 복잡하게 원이 껴있어서 그런데 맨 먼저 앉는 애들이나 원순열 상관이 있는 거지 그 다음 사람들은 얘네들이 앉아버렸기 때문에 더 이상 원순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나누기 3밖에 안 했는데 7명이 앉는데 왜 3밖에 안 나누나요? 얘네들만 원순열이기 때문에 그렇다고요. 그죠? 그러니까 뭐 무조건 n-1팩 이렇게 외우지 마시고 회전에서 일치하는 경우로 나눈다. 그걸 기억하고 계신 게 훨씬 더 중요하다. 뭐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남학생이랑 여학생을 먼저 섞어서 줄을 세워버렸어요. 그죠? 여학생 2명을 이웃한다고 했으니까 여학생 2명까지 붙여서 남학생 3명이랑 여학생을 하나인 덩어리로 볼 거니까 4팩 나누기 4
해서 6이라고 찾은 거고요. 그런데 여학생 2명이 또 자리를 바꿀 수 있으니까 마지막에 2 곱할 거고, 그리고 선생님들이 어디 앉느냐? 4 곱하기 3. 요거 계산하겠다는 거지. 그죠? 그래서 이거 싹 다 계산하시면 제가 될 거 다예요. 순서는 뭐 저랑 조금 다르긴 했지만 아이디어는 거의 똑같은 거지. 그죠? 그래서 이렇게 계산을 좀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시간이 없어서 다음 거는 다음 주에 월요일 날 이야기를 좀 하도록 할 텐데, 여기 지금 뭐 그냥 예제 2개, 밑에 유제 2개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 예제 2개 하고요. RPM 보시면 RPM 특강 드는 사람들은 다 있죠. 3번까지네요. 유형 3번 정도까지입니다. 그래서 RPM 유형 3번까지도 공부를 좀 해오세요. 왜?